미국 경합, 한국도 언제 개발했냐? KF-21 가오리 X2 3차 실체 공개. 한국 혼자 만든 세계 1위 무인기 엔진. KA는 KF-21의 순항에 힘입어 블락,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곧바로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개발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KA는 우선 2025년까지 다목적 무인기 플랫폼을 개발한 뒤 경공격기인 F-50과 통합해 인공지능,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KF-21 블락,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완성. KF-21과 함께 비행할 무인기는 대한항공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무인기 가오리 X1을 개발했다. 가오리 X1은 길이 10.4m, 날개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 전투기의 46%를 축소한 기체다. 가오리 X1은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대한항공은 나아가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 편대기는 멈티라고 불리는 유무인 협력 기능이 가능하다. 사람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를 적진에 침투시키기 전에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먼저 나선다. 전방에서 먼저 적과 전투를 벌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인기는 유인기와 동시에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하다. 무인 편대기는 2025년에 첫 비행을, 2027년에는 정부가 보유한 유인기와 같이 유무인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다. 공격형 무인 전투기는 가오리 X2다. 한국형 중거리 유도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어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린다.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엔진은 1만 파운드급을 장착한다. 대한항공 개발한 가오리 X1 이용한 무인 편대기. 해외에서도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를 중심으로 무인기가 편대를 구성해 호위, 정찰 등 임무를 함께하는 무기체계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멈티 개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현실화된 전술무기다. 미 공군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지상공격기인 AC-130건식과 무장정찰감식인 MQ-1C 프레데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팀 개념의 작전을 실시했다. 이 최초의 멈티 작전에서 프레데터는 센서를 통해 촬영한 영상자료를 AC-130에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AC-130은 이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중요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었다. 미 공군은 현재 로열 윙먼을 개발 중이다.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조종사를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충성스러운 호위기란 의미다. 로열 윙맨의 특징은 인공지능, AI, 이 제어하고 다른 항공기와도 팀으로 작전할 수 있다. 공격 헬기인 A-64 아파치는 무장정찰감시용 무인기인 MQ-1C 그레이 이글과 함께 팀을 구성했다. 작전 지역에 그레이 이글을 먼저 투입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아파치에 전송한다. 러시아 공군도 이미 로열 윙맨인 S-75 코호트닉비는 2024년 러시아군에 인도될 전망이다. 길이 14m, 날개폭 20m, 그리고 무게가 약 20톤으로 추정되는 S-70은
5세대 전투기인 수-57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면서 탐지 범위를 확대하고 스텔스 성능을 이용한 은밀 침투를 통해 표적 정보도 전송하는 등 수-57 전투기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공군은 최근 보잉과 손잡고 개발한 로열 윙맨 S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의 첫 비행도 마쳤다. 호주 공군의 로열 윙맨은 유인 항공기가 임무 지시를 하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열 윙맨 드론은 길이 11.7m로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작지만 8.5m인 MQ-1C 그레이 이글보다 크다. 항속거리도 3,700km에 달해 대부분의 전투기와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데 충분하다. 최고 속도는 공개된 바 없지만 최신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부산 백스코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드론 종합 전시회인 2023 드론쇼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2016년 처음 시작해 7회째를 맞았던 지난해 전시회에는 172개사가 참여해 625개 부스에서 국내 드론 관련 기술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프로파일럿은 국산 무인기용 엔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용진 방사청 기술정책과장은 방사청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을 계획하는 무인기용 엔진은 작은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엔진을 개량한 왕복 엔진과 가스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동력을 작동시키는 터보프로 터보팬 엔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무인기 엔진 개발은 지난 2013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에서 5500lbf급 엔진을 완전 독자 개발하고 있다며 목표 국산화율을 85% 이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소재와 구성품 등을 국산화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1만 lbf급 엔진 개발을 시작했다며 현재는 이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온도에 따른 변화 특성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무인기 엔진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 과장은 무인기 소요는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왕복 엔진은 군단급 무인기를 개량한 형태의 무인기에 적용하려고 개발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전자전 무인기가 될 수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가스터빈 엔진은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스텔스형 무인정찰기, 무인 편대기처럼 전투기를 보조해주는 무인기를 염두하고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무인기 엔진 개발 계획은 5500lbf급이나 1만 lbf급처럼 추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유인기 엔진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하는 엔진인 F414GE-400은 22,000lbf급입니다. 방사청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 과장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15년 안에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 추력은 15,000lbf급이고 후기 연소기를 장착했을 때 22,000lbf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무인 편대기를 개발할 때 기동성이나 무장 장착 능력을 고려했을 때 도출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는 15,000lbf급 엔진 기술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인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력에 따라 한 급이 끝나고 다음 것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일부 개발 기간이 겹치더라도 병렬적으로 기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15,000lb급 엔진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에는 조금 더 정교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진의 추력을 높이려면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압금 소재와 냉각 기술 개발이 필수입니다. 물론 방사청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하루아침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료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 항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고 ADD에서도 내열 소재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티타늄 소재에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복합형 구조까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합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엔진을 개발할 때는 비행안정성 인증 즉 가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가망 인증 역량과 경험들을 어떻게 쌓고 인프라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결론적으로 내열 소재와 공정 기술, 가망 인증과 시험평가 인프라 확보를 가장 중점에 두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듣다 보니 어려운 과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 과정을 극복해가며 엔진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의 엔진 국산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 과장은 무인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나 구성품은 강화된 국제적 통제를 적용받는다 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MTCL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MTCL은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987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서방 7개국이 설립한 다자간 협의체를 말합니다. MTCL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무인 비행체, 이와 관계된 부품,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 때문에 장기간이나 고고도를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의 경우 엔진을 우리가 원할 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안보적 차원,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무인기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 산업 쪽을 먼저 설명했는데요. 조 과장은 엔진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항공기 특성에 맞춰 개조 개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추력을 조정한다던가 후기 연소기를 단다던가 또는 공기 유량을 조정하는 형태로 다양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G나 PW사를 보면 하나의 기본이 되는 엔진을 갖고 민항기와 수송기 엔진부터 고출력을 요구하는 폭격기용 엔진까지 다양하게 개발한다며 나아가 함정용, 발전용, 민간용 등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 개발을 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업체는 주요 항공 엔진 업체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발협 역사가 된다며 전략적 제휴사, 리스크 쉐링 파트너가 되면 항공 엔진 시장 규모에서 3%만 더 확보해도 연간 약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가 RD는 도전 가능한 기술이나 선진국을 빨리 추적하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항공 엔진 개발의 파급 효과가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용진 과장은 결국 항공 엔진의 최종 목표는 유인 항공기용 엔진 개발기라며
무인 항공기용 엔진에서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되면 차기 경전투기나 차기 한국형 전투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항공기 엔진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며 조금 더 빨리 개발한다면 KF-21 운용 유지용 엔진 정도도 우리 한국 엔진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기술정책과장으로서의 바람기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1년 전 인터뷰를 다시 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는 방사청과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우크라 향해 쏜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러시아군. 아군의 오폭 지금 이 뉴스.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신형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로 착각해 오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3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영자신문 그우포스트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 내 친정부 성향 전쟁 블로거와 오픈소스 군사정보 분석가들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군이 서방제 레이더 장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과 사진이 게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료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으며 한 군사정보 분석 계정은 해당 장비가 북한군의 신형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2020년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제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목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템은 10개의 바퀴를 가진 차량의 레이더와 통제실 장비를 탑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 드론, 순항미사일, 정밀유도탄 등 단거리 범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주로 평양 내 핵심 시설 및 전략적 목표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오포스트는 북한이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탄약, 자주포와 함께 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했으나 러시아군이 해당 장비에 익숙하지 않아 이를 우크라이나군의 신형 서방제 장비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오폭이 러시아군의 정보 부족과 북한군 장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실수가 앞으로 전투 상황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